자, 그러면은 트럼프 2.0 시대에 올 한 해는 ETF에 관한 기대감들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마 올 한 해는 이제 그런 ETF, 알트코인 ETF에 대한 이제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타낸 자료인데요. 지금 SEC에 신청된 알트코인 ETF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제 해시덱스, 프랭클린의 이런 그 인덱스 ETF도 있고요.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이제 한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다양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인덱스 펀드도 있습니다. 동시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라나 ETF 그리고 이제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, 헤데라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ETF들이 다 이제 좀 신청이 되어 있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데드라인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위에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좀 신청서이고요. 아래쪽에 보면 이제 퓨처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선물 ETF들도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. XRP ETF, 뭐 숏 솔라나도 있고 두배 레버리지 솔라나도 있고요.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또 그중 좀 재미난 것은요. 렉스셰어스라는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. 1월 21일에 이제 그 다양한 ETF들을 좀 신청하였는데요. 되게 빠릅니다. 이제 트럼프 ETF도 신청을 했고요. 이제 보시면은 아래쪽에 봉크 ETF, 도지 ETF 이렇게 이제 밈코인들을 ETF로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이더리움, 비트코인, 솔라나, XRP 또한 마찬가지로 신청했습니다. 뭐 이러한 것들을 당장 SEC가 뭐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뭐 이게 링코인들 같은 경우는 확률은 좀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렉스셰어스에서 이렇게 좀 신청을 했고 만약에 좀 더 메이저 회사들이죠. 큰 회사들이 좀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SEC도 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이것들이 좀 승인이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밈코인마저도 이렇게 ETF 신청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. 특히나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밈코인들까지 ETF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자본주의 국가, 미국은 정말 자유로운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의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시장을 어떻게 내다봐야 하는지 보다 객관적인 수급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. 온체인 지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이제 가장 뭐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MVRV 지표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가져온 것은 MVRV G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. MVRV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밸류, 이제 마켓 밸류 대 이제 RV는 리얼라이즈드 밸류인데요. 이게 쉽게는 이제 시장 가치 그리고 원가 개념과 유사한 이제 RV 정도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이제 좀 과평가되었는지 또는 이제 좀 저평가되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MVRV 지표가 1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.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MVRV 지표가 3.7 이상인 경우에는 좀 고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매도하기 좀 좋은 시기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는요. MVRV에서 조금은 더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산,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서 개량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.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는요. 7 이상인 경우에서 고점의 영역으로 좀 해석되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첨부 그래프를 보시면은요, 주황색이 MVRV G스코어입니다. 이제 되게 들락날락이 좀 심하고 있고요.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검정색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황색 지표가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 밴드 있지 않습니까? 빨간색 밴드 우측에 보시면은 7을 기점으로 밴드가 설정되어 있는데요. 2011년에도 이런 검정색 고점을 기록하였을 때 7 가까이 갔었고, 그리고 2013년, 14년 부근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그 MVRV G스코어 자체가 좀 7 이상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2018년 고점에서도 이런 MVRV G스코어가 높이 있었고, 이제 2021년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MVRV G스코어가 7을 찍으면서 이제 좀 고점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저도 지금 이 스코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이 MVRV G스코어가 7로 튀는지 안 튀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, 튀었을 때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도의 이제 입장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, 이러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과평가되었는지 또는 이제 저평가되었는지 좀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
네, MBRB 지표는 사실 고평가, 저평가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죠.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또 극단적인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다음에 또 준비해 주신 지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비트코인 이평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? 네, 이제 준비한 것은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입니다. 200주 이평선은 좀 굉장히 긴 시계열을 통해서 나타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또 재미난 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찾아오죠. 그래서 1년이 51주죠. 곱하기 4하면 한 204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과 이 200주 이평선 사이클이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 실제로도 그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200주 이평선에 가까웠을 때 좀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아래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하면 아래 그 가로축은 뭐 시간이고 상단은 이제 세로축은 이제 가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인으로 되어 있는 보라 색깔은 이제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색깔로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. 이 가격에서 색깔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빨간색 구간이 결국에는 고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우측에 또 보시면은요, 색깔별로 이게 200주 이평선과 실제 가격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파란색 구간은 뭐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에서 가격이 한 6% 사이 밑에서 이제 있을 때이고 이 시기에는 좀 매수를 하면 그래도 좋은 구간이었다. 그리고 한 12% 이상, 14% 이상 넘어갔을 때 특히 또 빨간색 구간이거든요. 그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게 실제 2013년, 14년에도 있었고 이제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21년에는 완전 이제 빨간색, 붉은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10%, 12%의 괴리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매도 구간으로 좀 설정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파란색 구간이지만은 이제 점점 이 색이 뭐 약간 노란빛 그리고 붉은빛으로 변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의 시기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영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한 해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종목군들을 볼 때는 다양한 이평선을 참고로 하잖아요. 네. 짧게는 뭐 단기부터 길게는 또 200 그리고 1년치도 보긴 하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꼭 200일을 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저도 이제 사실은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5일선, 뭐 10일선, 뭐 21선, 맞아요. 30일선 보시는 분들도 네. 있으세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. 그리고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200주 이평선을 좀 참고하시는 게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200주 이동평균선을 보통 이제 보는 게 비트코인 분석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면서 시장 방향성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또 준비한 지표는 어떤 지표들일까요? 네, 이번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. 이 결국에는 또 주식 시장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를 많이 봅니다. 뭐 CNN에서 제공하는 지수인데요.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상자산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요. 아래측을 보시면은요. 이제 0에서 100까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0에서 25까지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공포, 그리고 25에서 46은 이제 공포, 46에서 54는 한 중립적인 구간이다. 그리고 54에서 75는 뭐 탐욕, 그리고 75에서 100까지는 좀 극단적인 탐욕의 상태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현재에도 지금 84점으로 사실은 탐욕의 구간이 좀 매우 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한 2021년 정도죠. 그때도 초록색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탐욕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 갈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탐욕 구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길게 진행되었고 이후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공포 구간으로 꺾였을 때 이때를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좀 심리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되게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이런 매크로 경제 지표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좀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.
네, 우리가 사실 한 가지의 지표만 본다라는 거는 시장 리스크를 좀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가면서요,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또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지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입니다. 사실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트코인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지표 있지 않습니까? 그것들은 주로 이제 비트코인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시장 사이클을 판단하기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알트코인의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에서 그 도미넌스 그리고 토탈 2, 토탈 3, 아더스 이러한 것들의 흐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들을 좀 지켜보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고요.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. 좀 다소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은지 혹은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해당 지표는요, 마찬가지로 0에서 100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제 0에서 한 25 구간은 이제 비트코인 시즌, 그리고 75에서 100까지는 좀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지표는 사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분석해 보면은요, 이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해당 지표는 이제 지난 90일 동안에 이제 상위 100개의 알트코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알트코인 시즌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. 예를 들어서 지난 90일 동안 상위 100개 코인 중에 이제 코인 중 75%가 비트코인보다 좀 성과가 좋았다 하면 75점이 되는 것이고, 반대로 지난 90일 동안 상위 100개의 코인 중에 25%만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았다면 25점이 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, 한 44점 정도입니다. 그래서 다소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작년 12월이죠. 한 달 전만 돌이켜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좀 먼저 선행해서 오르고 이후에 좀 알트코인들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. 그 때문에 잠시는 또 알트코인 시즌이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도 만들었는데, 이후 다시 좀 알트코인이 좀 하락하면서 그리고 좀 조정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한 40점에서 50점 사이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좀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조만간 이것도 저는 뭐 아래로 튀든 또는 위로 튀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러한 데이터가 하나만 보고 이제 절대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.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좀 움직임을 파악하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, 투자할 수 있는 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